대선 주자 지지율 현황입니다. 자, 17일 날 나온 MBS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동률을 딱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효과예요. 이게 이제 이준석 막 그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도 지금 서서히 모습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꽤 차이가 났던 게 다시 똑같아진 상황.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우당 개정관에 가가지고 마치 기자들이 막 그 이전의 분위기로는 여기서 출마 선언을 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다고. 그런데 기자들도 빡 돌았어. 출마 선언할 것처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기자들 그렇게 난리 하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 하시는 거 갔거든. 보면 알 겁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거든.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이렇게 아니 열패감이 시달리니까 동아일보는 나중에 전화 걸어갖고 전화 인터뷰를 자기가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워딩을 불러주고 자기네들이 그걸 기사화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기사를 내주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까는 시간 따로 있어. 좀만 잘 알았어. 해봐요. 숫자만 좀 보고 가게. 일단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어쨌든 그것 이렇게 때문에 숫자가 딱 붙었다는 거. 이게 변곡점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24%. 둘이 합치면은 48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 정도가 사실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게 한 30%라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4대 24. 누가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30을 치고 나가냐 아니면 10%대를 빠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그 숫자죠. 예. 그리고 연령대 지지율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20, 30, 40대를 누가 잡느냐에 가까운데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윤석열이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10대에서 20대까지는 이재명 1% 앞섭니다. 예. 30대 압도적으로 앞서죠. 17대 32, 40대 13대 41, 40대 아주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50대가 출력인 50대 거예요. 많이 붙었죠. 지금 26대 28, 60대 70대는 뭐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윤석열이 앞서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에는 양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한테 붙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이 한 1, 2%씩 올라간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요. 홍준표가 갤럽에다가는 내 이름 넣지 말라 했지만 지금 MBS에서는 3% 나왔으니까 이런 말 안 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MBS 조사. 이게 MBS 조사를 제가 계속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 여론조사 중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정당 지도에서 민주당을 눌렀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좀 이것도 그 전당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언론이 열심히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죠. 여러분들 그래프를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 국민의힘은 쭉 오르면서 4월 재보궐선거 때 이게 크로스가 일어났다가 다시 그게 한 2, 3주 만에 꺾였죠. 민주당이 다시 앞섰다가 지금 현재 다시 꺾인 상태이거든요. 이게 컴패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이렇게 되고요. 자,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없었어요. 갤럽은 없어가지고 정당 지지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을 앞섭니다. 31대 27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지역별로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이번 주에도 그 컨벤션 효과에도 4% 정도 앞서더라.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게 충격이 컸죠. 압권이에요. 압권. 이게 뭐냐면은 왜 압권이라고 하냐면 뭔가 좀 너무 튀어. 얘들 여론조사만 왜 이러는 거야? 이택수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윤석열 35.1 여기에 4.6이 올라가서 35.1이고요. 이재명 23.1인데 2.4가 빠져서 23.1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떨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저는 그건 읽어낼 수 있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중도와 국민의힘 성향 지지자들의 마음을 반영을 합니다.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윤석열이 계속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고
윤석열을 빨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헐다시피 빨아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언론에서 화두로 삼았던 게 뭡니까? 경선 연기. 경선 연기예요. 경선 연기. 경선 연기를 갖고 계속 최문순 지사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문순, 정세균, 또 누구야? 그 이광재 이렇게 셋이 이광재. 뭉쳐가지고 누가 봐도 그 딱 보이잖아. 그 뒤에서 힘을 갖다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고 그게 성공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중도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네들이 하는 걸 통해서 그 어떤 형태라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짓들을 계속하는 쉐리들을 그걸 대권 후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힘 있는 자를 공격할 때 나가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위선, 무능, 부패.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패하기도 했고 무능하기도 한다. 이게 박근혜 정부를 할 때 저희가 평가했던 말입니다. 그 똑같은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능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경선 룰 같은 거 이미 정해져 있고 당론도 결정돼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4.7 재보궐선거에서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따지다 보면 30% 정도 되는 걸 얻지 못했고 예. 투표율 뭐 여러 가지 것을 무리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또 경선 연기라고도 거기에 핑계가 코로나예요. 그러면 누가 이 당을 유능하다고 보겠냐고요. 그럼 코미디야. 아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똥물을 뿌리는 거야. 지금 보세요. 1,000만 명이 넘게 백신을 맞고 정부에서 특히 질병청에서는 9월 안으로 전 국민 집단 방역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러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백신 맞으라고 도와주고 있는데 5월 10일 현재 그런데 서울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다는 말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 측에서 한다는 말이 야 9월이 돼도 집단 면역이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11월 이후에 가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컨벤션 효과가 생길 거야. 니네 정부를 니네가 못 믿냐?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뭘 이해를 해줘?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 의원 가운데서 두 번째 이계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됐고 그 접촉한 사람 때문에 송영길 최고가 오늘 최고위원도 못했습니다. 대표가. 그러니까 확진자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서울에서 200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 6월 11일 저녁 현재 적어도 20%가 되니까 이제 이 정도면 1차 접종자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선, 경선, 후보 선출을 연기하자는 게 코로나 집단 면역이 그때쯤이나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 얘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잠깐만요. 어떠냐면 이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열하게 그냥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고 진짜 정권을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수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칼 꽂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마무리 하고 이제 일단 네. 아무 이야기를 할 시간 드릴게. 예. NBS 여론조사는요 이번 주 응답률이 31.6이고요. 예. 갤럽 여론조사는 17%입니다. 그래도 되게 높은 편이죠. 근데 윤석열이 35%가 나온 이 여론조사는 3.4%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최소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환경이었냐면 민주당의 부동산 12명 걸렸다 이 뉴스 나오는 거하고 윤석열이 공식 활동 시작했다 이 뉴스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쪽에는 굉장히 뭔가 좀 밝은 뉴스고 이쪽에는 약간 우울한 뉴스들이 같이 집중하는 사이에 응답률 3.4%짜리인데 제 주장입니다만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 여론조사 때문에. 이쪽이 투표를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법으로 응답률 10% 이하는 내면 안 된다는 나는 그 법을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월요일 날 분명히 한번 보세요. 월요일 날 돌아오면 일요일 날 포털에 월요일 날 돌아오기 전에 떴다방 여론조사 두세 개는 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엄청 올라간 거 하나, 윤석열 씨 올라간 거 하나를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읽혀요. 읽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추세가 되고 이거를 매주 반복을 하면 결국 대선 진다니까. 이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전화를 했는데 100명 중에 31명이나 대답을 해.
물론 이제 상담원이 하느냐 기기가 묻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지금 전화기 뺑뺑이 계속 돌려가지고 기기가 묻는데 어떤 놈 정말 과몰입된 애가 하나 있어. 얘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들만 답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이건 왜곡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 민주당 지지자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표본들로 1차적으로 거른다고 하지만 응답률이 낮았을 때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그 역선택의 응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역선택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퍼센티지가 줄어들어요. 근데 응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역선택이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이렇게 통계 전문가들은 그 차이가 의미 있게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지 그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지금 윤석열이 이게 계기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걸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열심히 뛸 겁니다. 대변인도 뽑았고 끌고 나가는 게 그렇게 될 테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린 진짜 동네 호구형 정도 취급받아요. 예. 이건 뭐든 해야 뭔가를 됩니다. 해야 될 쪽이고 소리내서 시끄럽게 해야 됩니다. 뭐 부동산 처벌이 있었던 거 세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쪽은 새로운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진영을 짜고 있는데 우리도 달려야죠. 오케이. 일단 여러분 좋아요부터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3,400 형이 밖에 다 하네. 3,400밖에 안 돼. 어, 우리가 그 우유까지 먹었는데. 6,200명이 보고 있는데 3,400밖에 안 돼. 알겠습니다. 왜들 그런지.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